촬영하면 꼭 닮은 캐릭터, 이른바 아바타가 증강현실처럼 만들어집니다. 갤럭시 S9 시리즈는 다음 달 16일부터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전 세계에 출시됩니다. LG전자는 기존 V30 모델에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금 무엇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지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삼성 갤럭시 S9이 출시된다고 뉴스로 떴네요. 참 삼성은 위대합니다. 이재용 부회장님, 삼성을 세계적인 굴지의 회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또 감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셨는데 대한민국을 살리는 삼성, 위대한 삼성,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윤에스더 선교사님, 그동안 우리 시청자들이 윤에스더 선교사님 언제 오냐고 했는데 필리핀 잘 다녀오셨죠? 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선교 활동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네. 너무 잘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땡큐 지저스. Yes. 현장에서 아이들이 땡큐 지저스 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시키고 그럴 때마다 선물이 주어지면 땡큐 지저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각인시키는 그 과정이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2018년 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그 통일대교가 한국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서 점령당했으니까 이제 군사도로로 해서 우회해서 김영철이가 들어왔죠. 어제 10시쯤 9시 14분인가 뭐 도착했다고 하는데 오전에. 자, 조선일보 넘어갑니다. 네. 막 내린 평창, 비핵화 천안함 한마디도 없었다. 이게 자기 직속 상관인데 한마디 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이 북 김영철과 평창서 폐회식 직전 1시간 동안 접견을 했다. 문재인은 북미 대화 조속히 열려야 김은 북미 대화할 용의가 있다. 한국당 방남 길목 막고 시위, 김 군사작전 지역으로 우회를 했다. 그래서 이 위에 내려다보고 있고 이제 쳐다보면서 악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위치상으로 높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저 바꾸자. 중공산당 중앙위 전인대 건의를 했다. 전인대 통과하기만 하면 이제 시진핑이는 종신 집권길이 열립니다. 바흐 평창에 모두가 만족했다. 걱정으로 시작했는데 감동으로 마무리했다. 잘 됐습니다. 이 폐회식의 한 장면입니다. 탑이 이게 가상탑입니다. 이게 그래서 폐회식의 기원의 탑이 무대 정중앙 허공에 세워졌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박수를 한번 쳐주고 싶어요. 예. 제가 바흐가 지난 2월 8일 이제 북한에서 군사 무력 시위가 있었죠. 네. 거기에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흐를 공격했는데 북한에 태권도 시범단을 이끌고 또 뉴욕으로 워싱턴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흐가 북한에 향응을 받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은 아직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열린 2018년 평창올림픽은 참으로 아름다운 올림픽이었고 멋있게 마무리됐습니다. 단 평양올림픽으로 문재인이가 북쪽에다 상납한 것 외에는 그 다음에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팀이 입장할 때나 태극기를 들지 못하고 또 전체가 입장하는 입장식에도 태극기를 들지 못했던 것은 참으로 한스러운 그러한 입장식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했습니다. 그래도 독일 선수들이라든가 다른 선수들이 많이 들어줘서 너무 고마울 따름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 한번 보셔요. 대한민국이 노르웨이 1등, 금메달 14개, 독일 14개, 캐나다 11개, 미국 9개, 네덜란드 8개, 스웨덴 7개, 한국 5개, 스위스 5개, 프랑스 5개, 오스트리아 5개. 야, 대한민국이 참 위대한 나라입니다. 위대하네요. 우리 밑에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 나라가 이 겨울 올림픽의 강국들인데 이걸 제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기에 일본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네, 정말 그래요.
자, 메달 17개 최다 비주류 종목 도약. 한국 두 토끼 다 잡은 올림픽이다. 참 잘했습니다. 우리 선수들 참으로 태극기 잘했습니다. 보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남북 페익시선 따로 입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태극기가 보이고 인공기도 보입니다. 한반도기는 사라졌습니다. 네. 이건 웬일입니까? 하도 태극기가 그럼요. 난리를 치니까 임종석 문재인이가 항복한 것 같아요. 저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한반도기는. 회동을 안 알리고 사진도 공개 않고 140분 후에야 서면 브리핑을 했다. 누가? 김영철이가 여기 있고 이방카가 앞줄에 있죠.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답니다. 앞줄에 이방카, 뒷줄 끝에 김영철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답니다. 김여정 때와 달리 청와대 밖에서 회동, 국내 비판 여론과 미국을 의식한 듯하다. 문재인이는 한반도 문제 본질적 해결하자 김영철 만나면 비핵화 요구할 거란 당초 기대에는 크게 못 미쳤다. 그동안에 장군님 말씀이 진짜 하나하나 지금 행동이 맞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요. 천안함 주범에 이게 김영철을 의미하죠. 네. 군사도로를 열어줬다. 덕소역에 KTX 특별 편성을 했다. 서지도 않는 덕소역에 KTX를 특별 편성을 했다. 북한 김영철의 과잉 의전 논란, 예정 경로였던 통일대교 막히자 군작전 잦은 전진교로 통과시켰다. 372번 지방도로를 푼 의미를 축소했다. 김영철 숙소 워커힐과 멀지 않은 덕소역은 원래 KTX 안 서는 곳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기로 된 것을 이렇게 7, 8km 우회해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만 막을 것이 아니라 이쪽도 막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쪽 막으면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는 길이 다 있으니까 이 한국당으로서는 여기를 막을 수밖에 없었죠. 막기는 잘했어요. 그런 행동으로 막았어요. 보여줘야죠. 그럼요. 홍준표가 오랜만에 잘한 일이 이겁니다. 2030 세대도 분노, 북가짜 평화의 치욕적 굴정, 김영철을 ICC에 제소하라, 김영철을 ICC에 제소하라, 김영철을 체포 처벌하라. 25일 오후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에 반대하는 천안함 46용사 유족회 유족들이 방남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모여들고 있다. 대단했어요. 저거는 저래야 됩니다. 트럼프 북한 제재 실패 땐 거칠고 불행한 2단계로 넘어간다. 이것은 군사작전을 의미하고 그것은 해상 봉쇄 작전 그리고 메리타임 블락케이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에어 블락케이드 공중 봉쇄 이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3월 달에는 등장할 것입니다. 사실상 군사행동 가능성을 경고했다. 미 재무부는 사상 최대 대북 제재를 하겠다고 했다. 북이 유류 밀수 등에 쓸 수 있는 모든 배가 제재 대상이 되었다. 김영철 환대받던 주말에 김관진은 집 압수수색을 당했다. 석 달 만에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사이버사령부 댓글 정치 개입 관련 김장수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남북안보대척점의 기막힌 주말이다. 자, 김 전 실장과 함께 박근혜 정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자,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김영철이 오는 날 지령이 떨어졌죠. 김장수와 김관진이를 구속 수사해라. 이게 떨어졌죠. 이명박에 대해서는 벌써 떨어졌고 이제 저렇게 절하는 걸 보면 이제 문재인이는 임종석과 문재인이는 김영철의 컨트롤 아이템이다. 대한민국의 50대 언론사는 대남통일전선부장 김영철의 컨트롤 아이템이다. 태극기 집회는 전혀 보도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이 현상을 보면 아는 겁니다. 성경에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열매가 맛있는 열매라면 좋은 나무요, 맛없고 악취가 나는 열매라면 나쁜 나무라고 하듯이 이제 언론사들이 태극기, 애국 태극기 집회는 보도하지 않는 걸 보면 저것은 나쁜 열매, 악취 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논란의 윤희상 유해 어제 도착을 했다. 통영에 다시 갈라진 통영. 그래서 윤희상이가 이 간이를 또 존경한다고 김정숙이와 문재인이가 또 설레발을 까고 있죠. 그게 주사판인가요? 김일성 찬양 주축사상. 그럼요. 예. 그 다음에 여기 결사 반대 집회가 태극기 성조기 들고 결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 반대 단체 중앙동서 집회를 했고 통영의 두 딸 아직 생사도 모른다. 윤희상이가
납치해서 가게 그만두 딸이 아직 생사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놈을 존경한다고 김정숙이와 문재인이가 그렇게 했으니까 다 알게 된 날이 오늘입니다. 중국 J-20 이게 스텔스기입니다. 이어 일본도 F-35A 동북아 하늘을 휘젓는 스텔스기. 일본 올해 안에 10대를 배치해 운용한다. 순항미사일 탑재해 요격 능력을 높인다. 자, 이게 조선일보인데 말이죠. 대한민국에도 올해 10대의 F-35A 스텔스기가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보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들어온다는 걸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죠. 일본이 이렇게 했는데 예. 우리나라도 곧 들어온다. 근데 이거 보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왜 들어오는지도 보도를 안 몰랐어요. 하죠? 김영철이가 보도하지 말라고 지령을 내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지령을 받아서 임종석이가 우리 방통위원회에다가 줬던지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에 얽힌 사연을 제가 빨간 글씨로 썼습니다. 대한민국 공군도 올해 F-35A를 스텔스기를 도입한다. 그런데 보도를 하지 않는다. 2013년 8월 이걸 한번 비춰주세요. 2013년 8월 성일환 공군총장 후배 대장입니다. 후배 장군입니다. 성일환, 김관진, 김장수 요 세 사람이 F-15 사일런 이글로 건의를 했습니다. 스텔스기가 못 들어오게끔 돼 있었어요. 그때 저는 동아일보에 기고를 하고 그 사건이구나. 예, 역대 공군 참모 총장들이 성일환 총장을 불러다 놓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시대가 스텔스기로 가고 있는데 네가 왜 스텔스기 아닌 것에다가 콧배기에다만 페인트 칠해갖고 사일런 이글이라고 한 걸 그 70년대 비행기를 도입하겠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건의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냈던 시기가 2013년 8월 어간입니다. 제가 썼던 것도 이제 이거 안 하면 박근혜 대통령님 당신은 두고두고 후대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중국과 일본이 스텔스기로 가는데 우리는 스텔스기 아닌 걸 갖다 놓고 이제 차세대 전투기다 이러고 있을 판입니다. 라고 했더니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알아차려서 돌려보내갖고 올해 F-35A가 들어오는 겁니다. 네. 자, 그때 이 주역이 성일환, 김관진, 김장수 이런 자들입니다. 야. 저는 이 배후에서 활동한 자가 김영철이라고 보는 겁니다. 김영철이가 대한민국은 아직 F-35A를 갖다 놔서는 안 된다. 이 지령을 따라서 김관진과 김장수가 움직였다고 보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액션에 가담했고 보잉사는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에 또 뛰어들었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서 이 건의가 안보실과 국방부로부터 올라왔는데도 아니다 돌려보내서 이렇게 훌륭한 결정을 했던 사람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그 자리에서 나와서 청와대로 복귀할 날이 저는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6월 말 이전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또 이루어져야만 하고요. 그렇게 네. 믿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박근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 팩트고 동아일보에 기고하시고 그럼요. 그런 모든 것에 한성주 장군님께서 계셨네요. 그럼요. 그때 동아일보사는 그걸 가지고 있다가 네. 그 기고문을 미리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 공군 참모총장 15분이 역대 이거 스텔스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그것을 내놨죠. 그러면 동아일보사의 오피니언지로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읽어보셨을 거고 네. 또 15분의 우리 공군 역대 참모총장님들의 이 건의를 또 보셨을 거고 그래서 위대한 결단을 한 겁니다. 정말 위대한 자, 결단이시네요. 이거를 그때는 문제 이렇게 장군님의 의견을 수렴해 주셨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난 지금 이게 10여 년이 지난 15년이 지난 아니죠. 다음에는 이제 13년이었으니까 오, 이제 6년. 불과 5년 지났죠. 그럴 때 이게 예견하셨던 그 좋았던 거를 장군님께서 건의한 것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럼요. 수많은 날 지금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이 안보 공산당이 이렇게 된 것도 건의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제가 계엄령 선포를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거는 이제 지나간 스토리고 지금 건의하는 것은 임종석 문재인은 땅굴을 덮고 땅굴로 이제 특수부대를 침투시키는 이 수장이 김영철이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김영철이가 지금 워커힐에서 이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김영철이는 그 위에 아차산 위를 밤에 올랐을 것입니다. 또는 새벽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 감제 고지로부터 이제 어떻게 서울을 평정할 것인가 이것을 꿈꾸었을 겁니다. 땅굴 전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예견하고 왜 땅굴이 있다는 것을
그쪽 워커힐 밑에도 땅굴이 기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5년 전의 일이 지금 스텔스기를 예견하셨네요. 그때는 그래도 투고를 하시고 강력하게 하셨네요. 동아일보가 말도 들어주고. 예, 근데 지금 이게 뭡니까? 저런. 자, 지금은 뭐 스파 이야기를 완벽하게 해도. 통제를 받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한국일보, 중앙일보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은 김영철이가 완벽하게 장악해서 노조를 장악했고 또 경영진을 장악했기 때문에 완벽한 언론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걸 보면서도 모르면 니들은 개 돼지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평창 후 한반도 위기를 평화로 바꾸는 법 해갖고 윤덕민이라고 하는 한국외대 석좌 교수 전 국립외교원장께서 쓰셨습니다. 북한 평화공세 대남 접근서 김정은이 치기 초조함을 보여주고 있다. 평창올림픽 후 한반도 60년 만에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 전쟁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한미 공조와 역할 분담 확실해야 북대화로 끊어낸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거 볼까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롤러코스터처럼 북한의 핵무장 D-Day까지 한반도는 6.25 전쟁 이래 60여 년 만에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지 모른다. 남북관계 유혹도 크지만 북한 올스타의 가면 무대 뒤에 숨겨져 있는 본질적 위협을 직시해야 한다. 그럴수록 긴밀한 한미 공조가 기묘하며 이를 통해 김정은을 초조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바라는 미북 대화를 여는 길이다.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가 굿캅과 배드캅의 역할 분담에 따른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를 바란다 하고 잘 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김영철의 2박 3일 북폭을 하면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면 땅굴 전쟁에서 점령 시나리오를 공유하는 것이 이번에 2박 3일간 방안의 목적이다. 임종석이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들어와 있는 땅굴망 그것이 기어 나오는 이러한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주는 자가 임종석이었다. 서울시장 박원순의 정무부시장을 하면서 박원순을 지휘해서 했던 자가 이제는 청와대로 들어와서 이제 대한민국의 땅굴 전쟁을 이제 도와줄 자가 임종석이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러 김영철 땅굴 전쟁의 주의자가 내려왔다. 자, 김영철이가 왜 땅굴 전쟁의 주의자냐? 이제 보십시오. 땅굴 전쟁을 하게 되면 위에서는 간첩단들, 정부 간첩단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석기 때처럼. 이석기가 뭘 하다가 잡혀 들어갔죠? 내란죄. 이제 북한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나서서 파괴할 거 파괴하고 교란할 거 교란해야 한다. 그게 노스코리아 간첩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석기와 같이. 그리고 이제 밑에서 기어 올라올 때 이것을 선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 이제 전차가 기어 나오면 이것을 청와대 앞에다가 열대를 갖다가 박으라 하면 열대를 끌고 갈 놈이 딱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청을 점령할 열대 이거 끌고 갈 놈이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작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12,000개의 이 무기고가 있다고 했는데 1,200개의 예비군 무기고 플러스 크고 작은 현역들의 그 무기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털었을 때 이 병력을 데리고 위치에 가서 딱딱 서게끔 하는 이 역할을 정부 간첩단이 하는 것이고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1,200여 개 이 예비군 탄약고를 열어서 올라오는 적군에게 그걸 다 주는 이 역할을 이걸 막을 자가 송영무 장관과 정경도 합참 의장입니다. 사설입니다. 조선일보 2월 26일 월요일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잘 치렀고 즐겼다. 저는 웰던이라고 썼습니다. 잘했다라고. 이번 올림픽은 대회 운영 면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개폐식은 10년 전 베이징 올림픽 때의 9분의 1 예산밖에 안 썼지만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한류가 어우러진 컨텐츠로 주목을 받았다. 잘했습니다. 미국은 평창 이후 더 강한 대북 압박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미국은 평창 이전보다 더 순위가 높아진 대북 압박 국면으로 이미 이동했다. 평창올림픽을 디딤돌 삼아 남북 대화를 미북 대화로 이어가려던 우리 정부 구상은 미국 거부에 부딪혔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반드시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 하며 대화를 위해 압박을 중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도 미국의 대북 압박 기조에 함께하는 바탕 위에서 평창 이후 한반도 해법을 다시 짜야 한다. 옳은 소리 했네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저런 점입니다. 참 멋있어요. 이제 카터 같았으면 오바마 같았으면 그래 우리 압박 풀자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안 한다. 그 대신 니들이 이제 대화하는데 비핵화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비핵화하는 순서는 이렇게 가겠다.
그 다음에 미국이 들어와서 하는 과정을 다 봐라. 그래서 complete 완전하고 verifiable 이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irreversible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핵폐기를 하겠다. 이걸 가지고 나와라.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방법인데 아주 지지합니다. 트럼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습니다. 미국? 네, 멋있어요. 국빈급 경호받으며 대한민국 누비는 김영철. 이놈의 방한 목적이 무엇이냐? 땅굴 전쟁 지휘하러 왔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님 땅굴이 한두 개 있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28개 정도 지선이 있을 것이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둑판입니다. 바둑판. 제가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장비로 확인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사람은 거짓말 할 수 있지만 장비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것도 미국이 만든. 네. OKM사. 독일서. 독일서 만든. 미국이 썼잖아요. 자, 이거는 한번 크게 비춰주십시오. 네. 공산사회주의 개헌 반대 자유민주수호 한미동맹 강화 3.1절 범국민대회 오후 1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모인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3번 4번 출구 앞 이순신 동상 앞에서 모인다. 그래서 모이자 나가자 외치자인데 참여 종교단체 한기총 한기연 미래목회포럼 평신도 지도자협의회 전국장로회 전국여전도회 청년연합회 애니선교회 청교도 영성훈련원 각 지역 17개 광역시 대표 한기총 한기연이 여기에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시민단체 전군구국동지연합회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태극기 행동본부 일파만파 구국포럼 목련회 숙모회 나라사랑운동본부 태극기 한마음회 박해모 봉사단 태극기 선양중앙회 사회 행복주는 글로벌 다문화 예수님 포럼은 제가 갖고 있는 모임입니다. 북한인권단체 총연합 탈북자 동지회 북한민주화위원회 자유북한 방송동 32개 탈북인권단체 연합체 자유수호연합 해병대 전후 전국총연맹 외 175개 단체. 그래서 주관은 자민총회합니다. 자유민주애국단체 총연합 합니다. 근데 여성국 TV가 빠졌죠? 대성기 TV 방송사는 다 빼기로 뺐어요. 다 그러셨군요. 방영을 하기 때문에 예. 누구는 넣고 누구는 뺄 수 없어서 네. 자 문재인 퇴진을 외칩시다. 다 나와서. 근데 여기다가는 쓰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퇴진 속에 이게 다 들어갑니다. 네. 그래도 한기총이 이렇게 단체를 나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기총 네. 이제 리더십이 바뀌고 나서 한기총이 이렇게 애국 활동을 하는 것 참 환영합니다. 동아일보 2018년 2월 26일 월요일자입니다. 네, 3월 1일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모입니다. 이제 5호선을 타시고 광화문역에 내려서 3번 출구,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오후 1시 좀 시간에 늦지 않게 미리 오셔갖고 자리를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 범국민대회 오후 1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 우리 국민들이 다 태극기 성조기 들고서 다 모여서 문재인 퇴진을 외칩시다. 네. 저 김영철의 직속 부하 문재인은 퇴진하라. 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가 없다. 너는 사기 찬탈 대통령이다. 이렇게 해서 외치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미국 최강 제재 속에 북한은 미화 대화 용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북 김영철 1시간을 접견했다. 남북관계 진전 이루어져야 언급해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다. 북한 트럼프의 해상 차단 제재엔 어떤 봉쇄도 전쟁 행위 간주하고 반발을 했다. GM은 정부의 노조 고통 분담 설득해달라. 노조가 정부 위에 있는데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죠? 안 되죠. 자금 지원 전제 조건 합의 때 요청. 노사 대치 계속된 해법 고일 수도. 정부 협상 불개의 원칙 속 딜레마다. 뭐 2억 원씩 주기로 다 결정해놓고 무슨 딜레마. 힐링 컬링. 컬링이 힐링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5명의 주역들이 네,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자, 기적. 세계 강호들 쓸고 아시아 최초로 은메달을 땄다. 이 기적입니다. 열광. 안경 선배 영미 패러디 외신도 찬사를 보냈다. 행복. 컬링 동화에 푹 빠져 온 국민이 감동을 했다. 저도 이것을 즐겨봤습니다. 컬링 결승전 졌지만 최고의 별이다. 김은정 거수경례 각도 매일 연습했다. 김영미 내 이름 이젠 자랑스러워 영미 하고 불렀다고 하잖아요. 네. 자, 경기 운영 시설 자원봉사 원더풀 외신 기자들의 평창올림픽 평가 잘 치렀다 5점 만점에 총평 4.1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몇 점 받았는지 이 스토리가 여기 없어서 4.1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저걸로 하면 82점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100점 만점에는 경기장 시설 4.2, 경기 운영 4.4, 수송 3.7, 숙박 3.7, 음식 3.2. 그래서 제일 낮은 점수가 음식. 이게 코리아 음식을 이 서양 사람들이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3.2라고 제일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64점. 넘을 산은 없다. 새로운 길을 즐기는 개척자들, 봅슬레이, 스노보드, 알파인, 첫 메달, 금만큼 값진 은이다. 참 잘했습니다. 이 봅슬레이라고 하는 건데, 봅슬레이 원윤종 팀 8년 전 첫 시합. 당시 외국 선수들 방해 말라 조롱을 했는데, 이번엔 우린 메달 자격이 있다 포효를 하고, 은메달을 땄습니다. 배추보이 이상호, 이 사람이 배추보이입니다. 이상호, 두둑한 배짱, 손톱에 태극기 새기며 자신감 표출. 그래서 축하 메시지 답장 하나를 잠 못 자서 한국 첫 설상 종목 메달을 땄던 겁니다. 설상 종목. 이것은 뭡니까? 얼음 위에서 하는 건데, 아이스 위에서 하는 건데, 스노우 위에서 하는데 첫 메달을 딴 사람이 이상호입니다. 역대 최고 대회 찬사, 세계에 울려 퍼진 평화 메시지, 굿바이 평창, 막 내린 17일 열전. 우리와 걱정 속에서 출발한 평창올림픽, 첫 남북 단일팀 11년 만에 공동 입장. 바흐 만족 못한 사람 한 명도 없다. 유료 누적 관중 138만 명 흥행에 성공했다. 세계신 올림픽신 28개가 쏟아졌다. 경기장 시설 활용 방안 과제로 남았다. 마지막 밤을 밝힌 LED 탑, K-팝의 지구촌이 들썩했다. 다시 뜬 드론 처녀대에 박수 갈채를 보냈다. EDM 파티 승리밤 피날레를 장식했다. 남북 선수들 함께 행진을 했다. 그래서 이때는 태극기와 인공기를 같이 들고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저렇게 각 나라 거 들고 나왔어야죠. 무슨 저청년 공산당이 만든 한반도기입니까? 북한 펜스 면담 거부하더니 태도를 바꿨다. 미국과 실무 접촉 가능성이 있다. 김영철 북미 대화 용의 있다. 끊이지 않는 북미 실무 라인 접촉설. 이방카 김영철과 얘기 안 나눠 북이 성의 보여야 대화 원칙을 고수한다. 북한 대표단에 미국통 최강일 포함시켰다. 후커 NSG 담당관 등 미 실무진 이방카 떠난 뒤 북측 인사 만날 수도 있다. 이방카 보내놓고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청와대 김영철 회동사진 비공개, 반대 여론 부담된 듯하다. 일정 예고도 안 해. 언론 취재 따돌렸다. 이방카 초강력 대북제재 사전 설명, 문재인이 대화 불씨 살아있다 강조했다. 23일 만찬 전 40분 회담 무슨 얘기를 나누느냐. 천안함 유족과 야당의 길이 막힌 김영철 우회로 통해 서울로 들어왔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씨는 김영철이는 개구멍으로 빠져나갔다. 한국당 국대표단 저지 밤샘 농성, 여당 국제적 망신 이해 못할 작태. 이해가 왜 안 되느냐 이 문제. 효과 없으면 불행한 2단계로 군사 옵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협상 실패 땐 무슨 일이 날 것이다. 무역회사 27곳, 선박 28척 추가 제재. 로이터 경비대로 배 수색도 검토하고 있다. 라트비아 3위 은행 미 제재 2주 만에 파산 위기다. 북한 연계 기업의 돈 세탁 지원 혐의, 금융망 퇴출 후 7,960억 원 인출 사태가 벌어졌다. 그래서 라트비아가 저 흑해 근처에 있어요. 조그만 나라인데 이게 미 제재 2주 만에 파산 위기에 들어갔답니다. 다 이 돈을 꺼내가니까 미국과 거래가 안 되면 이제 못하니까. 아니 북한도 그렇게 해서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뭔 짓이에요 저렇게.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가 도와주니까 이제 세컨다리 보이콧이 중국의 은행들을 이제 제재하는 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네. 이승훈 장거리 후배들 더 분발하자. 메스 스타트 초대 챔피언 등극했다. 올림픽에 메스 스타트가 여럿이서 같이 출발하는 건데 네. 거기에서 우승을 한 겁니다. 잘했습니다. 박수. 자, 눈물의 은메달 김보름 비난 사그라드나 여자 메스 스타트 간발의 차 2위를 했는데 팀 추월 왕따 논란 중심에 서며 며칠간 훈련 못하다 마음 추스려 혼신의 역주에 여론도 차츰 돌아섰다. 잘했습니다. 세 명이서 같이 이제 해갖고 이제 상대 팀하고 이렇게 해서 도는 거죠. 돌면서 추월을 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팀 추월을 할 때 셋이서 같이 뛰는데 왕따를 한 명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결선 진출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비난이
여기에 주장격을 했던 김보름에게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이 매스 스타트 여럿이서 출발해서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딴 겁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울한 은메달을 땄는데 사죄하는 의미에서 국민들 앞에 저렇게 네. 자, 미국 최고강도 제재 가동, 다시 냉엄한 북핵 마주한 한반도, 동아일보 2월 26일 월요일자 사설입니다. 자, 천안함 유족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제 김영철 일행의 이동 경로인 경기 파주 통일대교 남단을 막고 농성을 벌였고, 이로 인해 김영철 일행은 우회로를 통해 서울로 들어와야 했다. 정부가 김영철의 방안을 수용한 것이 남북 대화 고리를 이어가기 위한 고육책이었다고 해도 그 고육책의 목적이었던 비핵화 논의에서 아무 진전을 얻지 못했다면 김정은의 노림수에 놀아나면서 천안함 유족의 가슴에 상처만 남긴 오판으로 기록될 것이다. 17일간의 올림픽 휴지기는 끝나고 우리는 다시 조금의 시행착오도 용납되지 않을 중차대한 북핵 대치 국면에 서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거꾸로 정책 수정이 추경보다 먼저여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한 지 보름 만에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사표를 내는 것이 이 정부의 현 주소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옥죄어 비숙련 일자리까지 빼앗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대기업들은 법인세 인상 등으로 인해 뭉치고 있다. 거꾸로 가는 정책을 바꾸지 않고서는 재정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돈만 퍼붓고 나라는 망하는 경제 죽이기를 임종석, 문재인 이 주사파 김영철의 직속 부하 요놈들이 하고 있다. 저놈들을 3.1절 날 끄집어내려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3.1절 날 네, 범국민대회 3.1절 범국민대회에 개되지 않은 국민들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종석, 문재인을 끄집어내리는 3.1절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최영숙 교수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저기에 단 하나를 더 보태고 싶다고. 다리가 아프지 않은 온 국민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또 우리 한성주 장군님이 늘 하시는 말씀, 개, 돼지, 뚱돼지 추종자가 아니라면 꼭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3.1절 날은 태극기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 돼지 아닌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다 나와서 누구도 유관수는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똥돼지 추종자 개 돼지가 아니라면 유관순 열사는 될 수 있습니다. 모이자, 나가자, 외치자. 3.1절 범국민대회 오후 1시 광화문역 3번 4번 출구 앞 이순신 동상 앞으로 여러분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우리 애국단체들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주고. 예, 근데 지금 이게 뭡니까? 저런. 자, 지금은 뭐 스파 이야기를 완벽하게 해도. 통제를 받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한국일보, 중앙일보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은 김영철이가 완벽하게 장악해서 노조를 장악했고 또 경영진을 장악했기 때문에 완벽한 언론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걸 보면서도 모르면 니들은 개 돼지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평창 후 한반도 위기를 평화로 바꾸는 법 해갖고 윤덕민이라고 하는 한국외대 석좌 교수 전 국립외교원장께서 쓰셨습니다. 북한 평화공세 대남 접근서 김정은이 치기 초조함을 보여주고 있다. 평창올림픽 후 한반도 60년 만에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 전쟁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한미 공조와 역할 분담 확실해야 북대화로 끊어낸다. 근데 문재인이가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거 볼까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롤러코스터처럼 북한의 핵무장 D-Day까지 한반도는 6.25 전쟁 이래 60여 년 만에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지 모른다. 남북관계 유혹도 크지만 북한 올스타의 가면 무대 뒤에 숨겨져 있는 본질적 위협을 직시해야 한다. 그럴수록 긴밀한 한미 공조가 기묘하며 이를 통해 김정은을 초조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바라는 미북 대화를 여는 길이다.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가 굿캅과 배드캅의 역할 분담에 따른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를 바란다 하고 잘 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김영철의 2박 3일 북폭을 하면,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면
땅굴 전쟁에서 점령 시나리오를 공유하는 것이 이번에 2박 3일간 방한의 목적이다. 임종석이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들어와 있는 땅굴망, 그것이 기어 나오는 이러한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 주는 자가 임종석이었다. 서울시장 박원순의 정무부시장을 하면서 박원순을 지휘해서 했던 자가 이제는 청와대로 들어와서 이제 대한민국의 땅굴 전쟁을 이제 도와줄 자가 임종석이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러 김영철 땅굴 전쟁의 주의자가 내려왔다. 자, 김영철이가 왜 땅굴 전쟁의 주의자냐? 이제 보십시오. 땅굴 전쟁을 하게 되면 위에서는 간첩단들, 종북 간첩단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석기 때처럼. 이석기가 뭘 하다가 잡혀 들어갔죠? 내란죄. 이제 북한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나서서 파괴할 거 파괴하고 교란할 거 교란해야 한다. 그게 노스코리아 간첩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석기와 같이. 그리고 이제 밑에서 기어 올라올 때 이것을 선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 이제 전차가 기어 나오면 이것을 청와대 앞에다가 열대를 갖다가 박으라 하면 열대를 끌고 갈 놈이 딱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청을 점령할 열대, 이거 끌고 갈 놈이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작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12,000개의 이 무기고가 있다고 했는데 1,200개의 예비군 무기고 플러스 크고 작은 현역들의 그 무기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털었을 때 이 병력을 데리고 위치에 가서 딱딱 서게끔 하는 이 역할을 종북 간첩단이 하는 것이고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1,200여 개 이 예비군 탄약고를 열어서 올라오는 적군에게 그걸 다 주는 이 역할을 이걸 막을 자가 송영무 장관과 정경도 합참의 의장입니다. 사설입니다. 조선일보 2월 26일 월요일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잘 치렀고 즐겼다. 저는 웰던이라고 썼습니다. 잘했다라고. 이번 올림픽은 대회 운영 면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개폐식은 10년 전 2단계로 넘어간다. 이것은 군사작전을 의미하고 그것은 해상봉쇄작전, 그리고 메리타임 블라케이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에어 블라케이드, 공중봉쇄, 이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3월 달에는 등장할 것입니다. 사실상 군사행동 가능성을 경고했다. 미 재무부는 사상 최대 대북 제재를 하겠다고 했다. 북이 유류 밀수 등에 쓸 수 있는 모든 배가 제재 대상이 되었다. 김영철 환대받던 주말에 김관진은 집 압수수색을 당했다. 석 달 만에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사이버사령부 댓글 정치 개입 관련 김장수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남북안보대척점의 기막힌 주말이다. 자, 김 전 실장과 함께 박근혜 정부 안보라는 최고 책임자였던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자,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김영철이 오는 날 지령이 떨어졌죠. 김장수와 김관진이를 구속 수사해라. 이게 떨어졌죠. 이명박에 대해서는 벌써 떨어졌고, 이제 저렇게 절하는 걸 보면 이제 문재인이는 임종석과 문재인이는 김영철의 컨트롤 아이템이다. 대한민국의 50대 언론사는 대남통일전선부장 김영철의 컨트롤 아이템이다. 태극기 집회는 전혀 보도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이 현상을 보면 아는 겁니다. 성경의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열매가 맛있는 열매라면 좋은 나무요, 맛없고 악취가 나는 열매라면 나쁜 나무라고 하듯이 이제 언론사들이 태극기, 애국 태극기 집회는 보도하지 않는 걸 보면 저것은 나쁜 열매, 악취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논란의 윤희상 유해 어제 도착을 했다. 통영에 다시 갈라진 통영. 그래서 윤희상이가 이 간이를 또 존경한다고 김정숙이와 문재인이가 또 설레발을 까고 있죠. 그게 주사판인가요? 김일성 찬양 주축사상. 그럼요. 그 다음에 여기 결사 반대 집회가 태극기 성조기 들고 결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 반대 단체 중앙동서 집회를 했고 통영의 두 딸 아직 생사도 모른다. 윤희상이가 납치해서 가게끔 한 두 딸이 아직 생사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놈을 존경한다고 김정숙이와 문재인이가 그렇게 했으니까 다 알게 된 날이 오늘입니다. 중국 J-20 이게 스텔스기입니다. 이어 일본도 F-35A 동북아 하늘을 휘젓는 스텔스기. 일본 올해 안에 10대를 배치해 운용한다. 순항미사일 탑재해 요격 능력을 높인다. 자, 이게 조선일보인데 말이죠. 대한민국에도 올해 10대의 F-35A 스텔스기가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보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들어온다는 걸 해야 해야 되잖아요. 되죠. 일본이 이렇게 했는데 예. 우리나라도 곧 들어온다. 근데 이거 보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왜 들어오는지도 보도를 안 하죠? 몰랐어요. 김영철이가 보도하지 말라고 지령을 내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지령을 받아서 임종석이가 우리 방통위원회에다가 줬던지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에 얽힌 사연을 제가 빨간 글씨로 썼습니다. 대한민국 공군도 올해 F-35A를 스텔스기를 도입한다. 그런데 보도를 하지 않는다. 2013년 8월 이걸 한번 비춰주세요. 2013년 8월 성일환 공군총장 후배 대장입니다. 후배 장군입니다. 성일환, 김관진, 김장수 요 세 사람이 F-15 사일런 이글로 건의를 했습니다. 스텔스기가 못 들어오게끔 돼 있었어요. 그때 저는 동아일보에 기고를 하고 또 북한의 향응을 받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은 아직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열린 2018년 평창올림픽은 참으로 아름다운 올림픽이었고 멋있게 마무리됐습니다. 단 평양올림픽으로 문재인이가 북쪽에다 상납한 것 외에는 그 다음에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팀이 입장할 때나 태극기를 들지 못하고 또 전체가 입장하는 입장식에도 태극기를 들지 못했던 것은 참으로 한스러운 그러한 입장식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했습니다. 그래도 독일 선수들이라든가 다른 선수들이 많이 들어줘서 너무 고마울 따름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 한번 보셔요. 대한민국이 노르웨이 1등, 금메달 14개, 독일 14개, 캐나다 11개, 미국 9개, 네덜란드 8개, 스웨덴 7개, 한국 5개, 스위스 5개, 프랑스 5개, 오스트리아 5개. 야, 대한민국이 참 위대한 나라입니다. 위대하네요. 우리 밑에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 나라가 이 겨울 올림픽의 강국들인데 이걸 제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기에 일본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네, 정말 그래요. 자, 메달 17개 최다 비주류 종목 도약. 한국 두 토끼 다 잡은 올림픽이다. 참 잘했습니다. 우리 선수들 참으로 태극기 잘했습니다. 보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남북 페익시선 따로 입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태극기가 보이고 인공기도 보입니다. 한반도기는 사라졌습니다. 네. 이건 웬일입니까? 하도 태극기가 그럼요. 난리를 치니까 임종석 문재인이가 항복한 것 같아요. 저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한반도기는. 회동을 안 알리고 사진도 공개 않고 140분 후에야 서면 브리핑을 했다. 누가? 김영철이가 여기 있고 이방카가 앞줄에 있죠.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답니다. 앞줄에 이방카, 뒷줄 끝에 김영철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답니다. 김여정 때와 달리 청와대 밖에서 회동, 국내 비판 여론과 미국을 의식한 듯하다. 문재인이는 한반도 문제 본질적 해결하자 김영철 만나면 비핵화 요구할 거란 당초 기대에는 크게 못 미쳤다. 그동안에 장군님 말씀이 진짜 하나하나 지금 행동이 맞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요. 천안함 주범에 이게 김영철을 의미하죠. 네. 군사도로를 열어줬다. 덕소역에 KTX 특별 편성을 했다. 서지도 않는 덕소역에 KTX를 특별 편성을 했다. 북한 김영철의 과잉 의전 논란, 예정 경로였던 통일대교 막히자 군작전 잦은 전진교로 통과시켰다. 372번 지방도로를 푼 의미를 축소했다. 김영철 숙소 워커힐과 멀지 않은 덕소역은 원래 KTX 안 서는 곳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기로 된 것을 이렇게 7, 8km 우회해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만 막을 것이 아니라 이쪽도 막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쪽 막으면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는 길이 다 있으니까 이 한국당으로서는 여기를 막을 수밖에 없었죠. 막기는 잘했어요. 그런 행동으로 잘 보여줘야죠. 그럼요. 홍준표가 오랜만에 잘한 일이 이겁니다. 2030 세대도 분노, 북가짜 평화의 치욕적 굴종, 김영철을 ICC에 제소하라, 김영철을 ICC에 제소하라, 김영철을 체포 처벌하라. 25일 오후 천안함 폭침주범으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에 반대하는 천안함 46용사 유족회 유족들이 방남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모여들고 있다. 대단했어요. 저건 저래야 됩니다. 트럼프 북한 제재 실패된 거칠고 불행한 사건이구나. 역대 공군 참모 총장들이 성일환 총장을 불러다 놓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시대가 스텔스기로 가고 있는데
네가 왜 스텔스기 아닌 것에다가 콧배기에다만 페인트 칠해갖고 사일런 이글이라고 한 걸 그 70년대 비행기를 도입하겠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건의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냈던 시기가 2013년 8월 어간입니다. 제가 썼던 것도 이제 이거 안 하면 박근혜 대통령님 당신은 두고두고 후대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중국과 일본이 스텔스기로 가는데 우리는 스텔스기 아닌 걸 갖다 놓고 이제 차세대 전투기다 이러고 있을 판입니다. 라고 했더니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알아차려서 돌려보내갖고 올해 F-35A가 들어오는 겁니다. 네. 자, 그때 이 주역이 성일환, 김관진, 김장수 이런 자들입니다. 야. 저는 이 배후에서 활동한 자가 김영철이라고 보는 겁니다. 김영철이가 대한민국은 아직 F-35A를 갖다 놔서는 안 된다. 이 지령을 따라서 김관진과 김장수가 움직였다고 보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액션에 가담했고 보잉사는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에 또 뛰어들었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서 이 건의가 안보실과 국방부로부터 올라왔는데도 아니다 돌려보내서 이렇게 훌륭한 결정을 했던 사람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그 자리에서 나와서 청와대로 복귀할 날이 저는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6월 말 이전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또 이루어져야만 하고요. 그렇게 네. 믿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 팩트고 동아일보에 기고하시고 그럼요. 그런 모든 것에 한성주 장군님께서 계셨네요. 그럼요. 그때 동아일보사는 그걸 가지고 있다가 네. 그 기고문을 미리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 공군 참모총장 15분이 역대 이거 스텔스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그것을 내놨죠. 그러면 동아일보사의 오피니언지로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읽어보셨을 거고 네. 또 15분의 우리 공군 역대 참모총장님들의 이 건의를 또 보셨을 거고 그래서 위대한 결단을 한 겁니다. 정말 위대한 자, 결단이시네요. 이거를 그때는 문제 이렇게 장군님의 의견을 수렴해 주셨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난 지금 이게 10여 년이 지난 15년이 지난 아니죠. 다음에는 이제 13년이었으니까 이제 5, 6년. 불과 5년 지났죠. 그럴 때 이게 예견하셨던 그 좋았던 거를 장군님께서 건의한 것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럼요. 수많은 날 지금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이 안보 공산당이 이렇게 된 것도 건의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제가 계엄령 선포를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거는 이제 지나간 스토리고 지금 건의하는 것은 임종석 문재인은 땅굴을 덮고 땅굴로 이제 특수부대를 침투시키는 이 수장이 김영철이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김영철이가 지금 워커힐에서 이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김영철이는 그 위에 아차산 위를 밤에 올랐을 것입니다. 또는 새벽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 감제 고지로부터 이제 어떻게 서울을 평정할 것인가 이것을 꿈꾸었을 겁니다. 땅굴 전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예견하고 왜 땅굴이 있다는 것을 그쪽 워커힐 밑에도 땅굴이 기어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5년 전의 일이 지금 스텔스기를 예견하셨네요. 그때는 그래도 투고를 하시고 강력하게 하셨네요. 동아일보가 말도 들어. 을 촬영하면 꼭 닮은 캐릭터, 이른바 아바타가 증강현실처럼 만들어집니다. 갤럭시 S9 시리즈는 다음 달 16일부터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전 세계에 출시됩니다. LG전자는 기존 V30 모델에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금 무엇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지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삼성 갤럭시 S9이 출시된다고 뉴스로 떴네요. 참 삼성은 위대합니다. 이재용 부회장님 삼성을 세계적인 굴지의 회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또 감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셨는데 대한민국을 살리는 삼성, 위대한 삼성,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윤에스더 선교사님 그동안 우리 시청자들이 윤에스더 선교사님 언제 오냐고 했는데 필리핀 잘 다녀오셨죠? 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선교 활동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네. 너무 잘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지저스. Yes. 현장에서 아이들이 땡큐 지저스 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시키고
그럴 때마다 선물이 주어지면 Thank you Jesus,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각인시키는 그 과정이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2018년 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 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그 통일대교가 한국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서 점령당했으니까 이제 군사도로로 해서 우회해서 김영철이가 들어왔죠. 어제 10시쯤 9시 14분인가 뭐 도착했다고 하는데 오전에. 자, 조선일보 넘어갑니다. 네. 막 내린 평창 비핵화 천안함 한마디도 없었다. 이게 자기 직속 상관인데 한마디 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이 북 김영철과 평창서 폐회식 직전 1시간 동안 접견을 했다. 문재인은 북미 대화 조속히 열려야 김은 북미 대화할 용의가 있다. 한국당 방남 길목 막고 시위, 김 군사작전 지역으로 우회를 했다. 그래서 이 위에 내려다보고 있고 이제 쳐다보면서 악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위치상으로 높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저 바꾸자. 중공산당 중앙위 전인대 건의를 했다. 전인대 통과하기만 하면 이제 시진핑이는 종신 집권길이 열립니다. 바흐 평창에 모두가 만족했다. 걱정으로 시작했는데 감동으로 마무리했다. 잘 됐습니다. 이 폐회식의 한 장면입니다. 탑이 이게 가상탑입니다. 이게 그래서 폐회식의 기원의 탑이 무대 정중앙 허공에 세워졌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박수를 한번 쳐주고 싶어요. 예, 예. 제가 바흐가 지난 2월 8일 이제 북한에서 군사 무력 시위가 있었죠. 네. 거기에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흐를 공격했는데, 북한에 태권도 시범단을 이끌고 또 뉴욕으로 워싱턴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흐가